사막 한가운데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그냥 지하철이 아니라 무려 176km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6개 노선과 85개 역, 그리고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죠.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건설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유럽에서도 이런 규모의 철도 프로젝트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철도 엔지니어 피에르 르클레르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며 단번에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의 최신 기술을 동원해도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을 맡은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철도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프로젝트를 한국은 과연 해낼 수 있었을까요? 실시간 감동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맡은 구간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죠. 총 70km의 노선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 구간에는 29개의 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24km 길이의 교량도 추가로 세워야 했죠. 이 모든 작업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피에르는 한국이 맡은 구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최근에 기술력을 키웠다고 해도 이건 너무 무모한 도전이야. 그렇게 모두가 한국의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사 현장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죠. 프랑스와 독일이 맡은 일 2호선 구간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센서가 또 고장 났어. 벌써 세 번째야.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어가면서 프랑스 팀이 가져온 최첨단 공사 장비들이 속속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최신 자동화 드릴링 시스템이 고온으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굴착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유럽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인데 섭씨 50도에서도 작동할 거라고 했잖아. 설계할 때 사막의 모래먼지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어. 모래먼지가 기계 내부로 침투하면서 고가의 정밀 장비들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막의 강렬한 열기 속에서 작업자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 빨리 이쪽으로 와주세요. 체온이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프랑스 팀은 현장에서 응급 상황이 속출하면서 결국 공사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독일 팀은 프랑스 팀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예측 불가능한 모래 폭풍이 터널, 굴착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젠장, 갑자기 바람이 강해졌어. 이대로라면 굴착 장비가 위험해질 거야. 독일 팀은 유럽에서 사용하던 굴착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강한 모래 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었죠. 그 결과 굴착 작업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서 TBM 굴착기의 센서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3배나 줄어들었습니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모래가 다 덮어버렸어. TBM 내부로 모래가 유입되면서 기계가 과부하 상태야. 터널 굴착기가 모래먼지로 뒤덮이면서 결국 TBM 기계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독일 팀은 TBM 장비를 다시 수리하고 센서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업에 최소 2달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독일 팀은 깨달았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유럽식 공법이 통하지 않는다. 독일 컨설턴트 베르너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완공이 2년은 더 늦어질 거야. 그런데 이때 프랑스와 독일 팀이 공사 중단을 선언한 그 순간 한국 팀은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팀이 장비 고장과 모래 폭풍 때문에 멈춰 있는 동안
한국팀은 오히려 공사 속도를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 한국이 맡은 4, 5, 6호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프랑스의 피에르는 이 말을 듣고 결국 직접 한국팀의 공사 현장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프랑스 팀과 독일 팀이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안 한국팀은 예정된 공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피에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팀만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 프랑스와 독일팀은 혹독한 사막 환경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어가며 장비가 과열되었습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모래 폭풍은 모든 기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센서와 전자 시스템은 잦은 오작동을 일으키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맡은 4, 5, 6호선 구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획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피에르는 결국 직접 한국팀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한국팀의 공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느낀 건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팀의 현장은 모래와 먼지가 가득했고 작업자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현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정해진 동선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불필요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의 PM 이정훈이 피에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피에르 박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 환경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피에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정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막 환경 자체를 고려해서 공법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죠. 한국팀은 유럽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팀은 사막 환경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고온을 버티기 위해 냉각 장비를 추가하고 모래 폭풍을 피하기 위해 공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처음부터 사막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정훈이 피에르를 공사 현장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5호선 교량 구간에서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교량 하나를 완성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단 7일 만에 교량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교량을 설치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피에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에르와 독일의 베르너가 직접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미리 제작된 교량 상판을 단숨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작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런 방식이 가능하죠? 이정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사막의 환경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숨에 설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프랑스의 피에르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었단 말인가? 한국팀은 사막의 모래 폭풍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팀은 모래 폭풍이 올 때마다 작업을 중단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AI 기반 기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폭풍이 오는 시간을 미리 계산하고 공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덕분에 공사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사막의 가장 큰 문제는 모래먼지가 전자 장비를 망가뜨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팀의 장비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장비 표면에 특수 코팅을 적용했습니다. 이 코팅 덕분에 모래먼지가 장비에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한국이 원전 건설을 하면서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를 철도 건설에 응용하여 사막 환경에서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죠. 한국팀의 공사가 계속해서 계획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한국팀이 개발한 FSLM 공법, AI 시스템, 특수 코팅 기술을 모든 노선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럽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던 프로젝트에서
이제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결국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추가 구간은 한국이 맡을 것이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철도 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독점해오던 중동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사우디의 철도가 성공적으로 개통되었습니다. 개통식에는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유럽의 전문가들도 이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우디 국왕은 한국 대표단을 향해 엄지를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은 단순한 프로젝트의 완수를 넘어 전 세계 철도 업계의 판도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오랜 철도 강국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럽이 세계 철도 기술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리더로 떠오른 것이었죠. 메트로 개통식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은 사우디 왕세자로부터 비공식적인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세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기존의 지하철이 아닌 완전 무인 스마트 철도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국의 AI 기반 철도 운영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완전 무인 메트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철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도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사우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몇 달 사이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연이어 기술 협력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유럽과 미국이 철도 산업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제 세계 각국이 한국과 협력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그 후 한국의 철도 기술은 사우디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카타르, 호주 등 대형 철도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연이어 수주, 유럽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고 AI 철도 시스템, 수소열차 등 차세대 철도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철도 신생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철도 강국을 넘어 세계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막을 가로지른 한국의 기적은 이제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표준은 이제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 최고의 철도 전문가들조차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프로젝트.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줄을 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